지난 1일 출범한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15분 도시 제주 같은 굵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민생경제 회생 대책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건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과연 제주도민들의 기대만큼 잘 해가고 있는 건지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과 강호진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홍명환 전 의원께서는 이제 전 의원이 되셨는데 도의원일 때보다 더 SNS 활동을 활발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것도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계신데 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20여 년 만에 우리 이제 도정이 이제 교체가 됐으니까 그 오영훈 도정에서도 얘기했던 집단지성으로 좀 문제를 풀어가 보는데 약간이나마 기여할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제가 갖고 있던 생각했던 것들 그냥 의견 좀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비판적이고 좀 자세한 것도 많아서 피드백이 좀 세게 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용기와 같은 것만 불러야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지적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죠. 자,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이제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분야의 정책을 설계하신 겁니까? 주로 저는 도민정부위원회라고 해서 자치분권 분야하고 노동 분야하고 그다음에 청년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만들었습니다. 설계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오영훈 도정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엎어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목차만 달아놓은 수준이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목차가 잘 이행될지는 이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실 거고. 자, 근데 지금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에 사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행정시장을 누가 맡느냐 이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제주시장 공무원은 한 명만 응모를 해서 공모기간이 또 연장이 됐고 또 그러다가 결국 제주시장 2명, 서귀포시장 5명이 지금 최종 응모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원을 했고 또 결국은 행정시장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좀 파다한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주시장은 선거 캠프 관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은 말씀하셨던 대로 캠프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이제 갈 거 아닌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인사권자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걸로 보는데요. 아마 그 오영훈 지사께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행정시장이 사실 큰 권한이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꼭 권한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 사실은 또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시장님들도 이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이 가시면 또 50만 시민, 19만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무부지사도 공개 모집으로 해서 뽑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공모기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혹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빨리 오영훈 도정이 이제 체제를 갖춰서 그 인적 체제나 예산을 갖춰서 좀 빨리 추진해야 1, 2년의 성과를 얻을 것인데 그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공고를 빨리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기용할 수 있는 이 개방령직위가 제주도청에 4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25개 자리를 공개 모집으로 채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공개 모집한 경우도 있고 바로 임명한 경우도 있고. 근데 선거 캠프 관계자들 상당수가 기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인사권자가 아닌데 일단은 오영훈 도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이제 농공 행사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감수해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선거 공신이나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맡는 인사가 없어야만 오영훈 도정 시작이 성공으로 기록될 거다 이런 경고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선거 과정에 오영훈 캠프가 원팀을 만들면서 여러 그룹들이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각 그룹별로 미는 사람들을 기용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보니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오영훈 지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게 이제 힘들겠죠. 사실 저도 캠프에 이제 좀 관여를 했었는데 보면은 그 제주도 지역 내에서 상당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이제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고심이 많을 거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거는 그 정도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저는 실무적인 분야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우리 관료들보다 민간이 전문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그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만약 오영훈 도정에서 같이 일하자고 두 분께 러브콜이 오시면 어떻게 합류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아직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온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홍 저는 뭐 아직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예. 뭐 단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예. 어떤 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도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는 지금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특히 김경학 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논의라면서 부정적인 입장까지 밝혔는데 왜 오영훈 지사는 갑자기 어떻게 보면 도민 입장에서 갑자기인데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한두 해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년 넘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이후부터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 도민의 상당한 도민 다수의 이견이 60% 이상의 이견들이 우리가 기초단체의 부활을 지금 원하고 있고 도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보자. 그리고 제주의 경쟁력을 도의 하나의 독점 체제가 아니라 각 시군을 도와서 시군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만들어서 제주의 발전 동력을 삼아보자.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우리 김경학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하고 그러니까 동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죠. 뭐 과소동, 과대동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시군의 문제와 과소, 과대동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고 저는 우리 의회가 어깃장을 놓지 말고 오영훈 도정에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하신 거죠? 기초자치단체 도입. 토론회 왜 가졌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건죠? 그거는 뭐 오영훈 도지사 개인이 아니라 도민 전체를 위해서도 법인격이 있는 이제 시군 체제를 갖춰야만 도민들이 자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는 행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도입돼야 하고 막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당초 선거 때부터 제주를 대여섯 개 기초자치단체로 재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주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기초자치단체 숫자나 기초의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맡기겠다, 논의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두 분께서는 이런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제 행계위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계위 체제에서 도민들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해서 도민들이 선택해서 구체적으로는 2024년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체제를 선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강호진 센터장님 말씀에 상당히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 결정은 도지사나 일부 연구진이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과거에 영리병원 관련한 공론 조사를 했던 어떤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요. 일정의 어떤 도민들이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부 제공을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그 안을 도출해내면은 그 도출한 안을 갖고서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견을 들어서 우리 도민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05년 7월 27일 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군을 없앴거든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제 2024년에도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들의 새로운 미래를 정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공론화를 위해서 지금 주민참여단을 한 300명 규모로 지금 꾸릴 예정인데 관련돼서 지금 용역비 예산도 추경에 15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도의회에서는 굳이 이렇게 운영비로 쓸 예산을 왜 집어넣냐 지금 문제 지적을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 이 예산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문제고 저희가 저는 의회에서 조금은 이해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그 도민들의 어떤 이견을 듣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공론조사적 내용들이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 도민이 이견을 듣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떤 기초적인 연구와 도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을 갖고 의회에서 어깃장을 놓는다면은 아마 우리 제주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연구비는 한 4~5억 정도고 나머지는 공론조사 비용하고 실제로 그 43개 읍면동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까지 하니까 액수로 보면 큰 것 같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예산. 도의회에서가 도리어 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이 이야기와 그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해야죠. 도리어 300명이 과연 이 정도로 해서 우리 도민의 의견들을 과연 제대로 받아들이겠냐.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고 그리고 도민이 대표지 않습니까? 도의회가 또 도민이 대표라면 각 지역구별로 충분한 의견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도의회 차원으로도 도정에 또는 우리 용역진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신 분들은 왜 쓸데없이 돈을 써? 이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오영훈 도지사의 일본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 이행 차원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뭐 공약 이행만이 아니라 도민의 이익을 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또 다른 공약인 시범도시 제주역 관련해서도 SNS에 진짜 여러 차례 글을 올리셨던데 저도 참고해서 기사 쓸 때도 참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제주에 시범도시 제주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당히 필요하죠. 지금 뭐 저도 이제 이도에서 여기 좀 전에 오는 동안에도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걸리는데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대중교통이든 자전거든 또는 초생활권에서 도보로든 이게 15분 이내에 우리가 어떤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 지금 과거 15분 걸리던 게 지금 거의 30분 이상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그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도보가 편안한 그런 제주로 변화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세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15분 도시, 뭐 16분 도시면 안 되나 이건 아니지만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보고요. 다만 세부적인 이행 과정에서 사실 도민들과의 좀 세밀한 설명이 없으면 그냥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저 같은 경우에 좀 테마별로 해서 뭐 농어촌형, 문화형 이런 좀 실생활에 맞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15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N분 도시 개념의 생활권을 만들어서 지역에 맞게끔 가면 지역 특성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범도시 제주 전략도 9월에 용역을 발표해서 1년 있다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랑 시범도시 제주 논의랑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혼선,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개 정책은 좀 카테고리가 다른 거라서 사실 그 두 개만 놓고 갈등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청의 주부서도 다른 부서가 맡게 되나요? 부서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컨트롤 타운 따로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관심 많으셨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쭉 살펴보셨던 그 시각으로 볼 때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지금까지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뭐 해소할 거는 해소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맞게 응당하게 어떻게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는 뭐 상당히 그 오영훈 도정에서 제대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제주자치도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게 오영훈 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오등봉 민간 그 특례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감사원 정도 가면
다른 행정조치가 멈춰야 되거든요. 일단 예. 멈춰야 되는데 아직은 제주시 차원에서는 이제 보상 업무를 예. 계속 하고 계셔서 약간 뭔가 잘 안 맞는 걸, 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제주시장이 가시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멈춰서 예. 진실 규명을 하고 뭐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관련된 절차대로 이행하는 과정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안동우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언제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공원 시설 사업이 있고 공원 시설 사업은 뭐 아파트 우리가 쪽에. 그렇죠. 이제 아파트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실상 사업자한테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게 되는 셈인데 그럴 경우엔 또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도나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 타당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교통 문제, 그다음 뭐 교육 문제, 규모 문제, 상하수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갖고 합당한 그 어떤 규모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규모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초 600세대 규모가 이게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한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1444. 그러면 지금 1400세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는 충분히 행정에서 할 수 있죠. 예.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사업자는 하지 않겠죠. 수익이 떨어지는. 물론 뭐 사업자도 그러겠지만 사업자도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파트를 이제 판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업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합의 봐서 시민들에게도 호응받는 그러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장사를 하신다면 그 정도는 생각하시겠죠. 8.91%의 고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던 거를 좀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규모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을 사실상 뭐 직기로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공개를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금 속내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제 오늘 국회의원실에는 이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최종 보고서를 이제 도민들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도청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빨리 공개하셔서 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일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타당한 보완책이 아니라 저는 상당히 그게 철새 도래지를 뭐 새로 조성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황당하다. 과학과 합리적인 것보다는 약간 억지성이 있어서 큰 흑폭풍이 닥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국토부의 이런 움직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입김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장관님이야 또 자기가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의 의지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도민 갈등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시 이 제2공항 찬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 오영훈 지사의 입장은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가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 그때 가서 도민 의견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리 짧아야 1년이 있다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겠다는 건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오영훈 지사가 이제 국회의원이었을 때하고 이제는 행정가거든요. 이제 도민을 대표해야 되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하고 싶은 얘기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절차와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입장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도민들이 보기에는 갑갑하실 겁니다. 그 정치인같이 속 시원시원한 말을.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일단 환경영향 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게 사실 그 절차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과정에서 도지사로서 해야 될 것, 뭐 도민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거나 도민의 의견을 묻는다거나 또는 도민의 의견을 한 번은 우리가 수렴을 했었는데 국토부와 이제 우리 도의회와 이제
도가 예. 삼자가 수렴을 했던 경우도 예. 있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도민의 의견을 국회 정부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그런 행정적 절차들을 무시하고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 드라이브를 지금 거는 게 아닌가. 도리어 이런 거는 우리 도민들의 갈등 또는 국민들의 갈등을 예. 도리어 조장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영훈 지사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선거 과정에서 예. 제2공항 관련해서는 갈등 해소, 예. 두 번째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고 예. 사전에라도 충분하게 도민의 의견을 한 번 더 집약해서 오히려 거꾸로 도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과정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이게 쉽지 않을 예, 먼저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그게 예. 이제 뭐 어떤 절차나 이유 예. 없이 과연 행정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예. 이게 결국은 국토부에서 나오고 사실은 그 전력환경평가 보완이 어떻게 됐다라는 보고서도 지금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도리어 잘못된 것이고 일단 보완한다면 보완 보고서부터 지금 예. 공개를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를. 그래서 도청도 가서 열심히 받아와야죠. 그냥 앉아있을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아마 그 보고서조차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예. 진행되는 거는 뭔가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영훈 도정이 지금 실천하는 실용주의, 도민 중심의 일하는 도정, 이걸 지금 운영 기조로 잡았는데, 뭐 그래서 민생 대책도 세우고 최대 규모 추경도 예. 했는데, 어떻게 이 운영 기조를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특정한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예. 이제 실사구시적으로 실용적으로 도민의 미래를 챙겼던 건 반대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과 조직으로 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저는 좋아하실 거로 봅니다. 예.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잘 잡았습니까? 기조를? 저는 말이나 방향은 잘 예.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게 말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각 개별 사업으로서 예. 각 실국의 사업으로서 이제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까지 예산은 작년에 이미 편성이 된 거여서 크게 변화가 쉽지 않지만은 이제 원래 추경을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고 예. 그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과 인력을 예. 과연 올해 얼마나 잘 준비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예. 그런데 그 구체성이 결여된 거는 말로써 끝나는 것이고 시각만 허비할 소지가 크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구체성, 강론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하게 얼마나 접근할 것인가 이런데 좀 오영훈 도정의 예.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원희룡 이전 도정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만에 민주당 계열에서 도지사가 나오고 민주당이 또 도의회 다수당입니다. 어떤 도의회와 도, 집행부와 이 의회 간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도의회 자체도 예. 기본적으로는 뭐 오영훈 도정 만세 부리진 않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를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예. 사안별로 협력할 것 협력하고 예. 또 도민의 입장에서 또 아니다고 하면 예. 또 강력하게 좀 대응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도연을 하셨었는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한 도정의 사무가 10,000개가 넘는데 예. 그 중에서 도지사가 결재를 해야 되는 그 사무는 예. 100여 개거든요. 예. 실제 나머지 9,900개 이상은 그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위임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게 관료주의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잘못하면은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사실 우리가 도지사로 해서 다 모든 걸 하리라고 보지만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도정 철학을 전개하는데 문제는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디테일한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들을 통제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또 중요하죠. 예. 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각 사안별로 제대로 이 관료주의화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그 원희룡 전 지사와 구성지 전 의장 간에 벌어졌던 예산 전쟁 같은 건 예. 안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오영훈 도지사도 이미 도의회 2번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영훈 도정이 과연 제주도민들의 기대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아직 한 달 안 됐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 주시고 예. 또 101개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 101개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시는가 보시면서 예. 도정에 대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다이나믹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예. 70점 될 것 같습니다. 70점. 예. 홍 전 의원께서는. 뭐 저도 뭐 일단 60점 이상은 되고요. 예. 기대는 많은데 예. 조금 속도감이 조금 더디지 않냐. 예. 그리고 혁신의 모습이 약간 예. 기대치만큼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냐. 예.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를 표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예. 내년 부분에서는 준비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거시적인 건 됐는데 세부적인 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뭐 도정 진단할 때 다시 한번 좀 모셔서 의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얼마 전 스페인과 올레길 교류 행사를 하기 위해 제주도청 공무원 8명이 한꺼번에 출장을 갔다가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뒤늦게 귀국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국제교류라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시기에 무더기 출장을 꼭 가야 했는지, 왜 공무원들이 감염된 사실을 휴시하며 넘어가려 했는지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구멍이 생겼는데 하루 제주 확진자가 2,000명까지 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게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감히 걱정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